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그 인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면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차라 아이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터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2기 정도 되어 보이고 완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를 해주겠다며 4,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셨어요.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길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게 되셨고 제가 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아빠도 3년 전에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모는 꼭 이겨내야 한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행들이 이어져 와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항암 치료로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병실에 누워서 지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얘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더라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종양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네. 미세 전이 세포를 없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의사의 말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이세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내 얼굴 보러 와주니까 조금은 기운이 난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많이 약해진다던데. 체력이 중요하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 그리고 이건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과일 좀 여러 개 챙겨왔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씨 오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음에 올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요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치료에 적극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도 제 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배웅해 주고 오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줬고, 항암 치료 받는데 지치지 않게 옆에서 많은 힘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친구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살짝씩 서로를 건드는 터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얼굴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내 친구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지? 누가 보면 병실에 소개팅하러 나온 줄 알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 손버릇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왜 내 친구를 살짝씩 건드리는 거야? 터치하는 당신 손이 점점 과감해지는 것 같아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혜 씨한테 터치를 했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 차례로 몇 번 하는 건데 그게 당신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배웅해 주겠다고 나가면 왜 한참 뒤에나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병실 문 앞에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몇 시간 뒤에나 들어오잖아. 그건 볼일 좀 보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지. 배웅은 병실 앞에서 끝나는데? 당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예민해졌나 보다. 일찍 누워서 자는 게 좋겠어. 나도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서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신이 하도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심심하면 인터넷 좀 하다가 자든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푹 쉬고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주의하라고 말을 했던 건 터치뿐만이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눈빛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라 보여서 조심해 주길 바랐던 건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정상이 아닌 몸 상태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심상치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둘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관계가 결국 제 감정을 터트리게 만들었고, 남편이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내 친구라고.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둘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건데 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내가 그랬나? 요 근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올라갔네. 지혜씨, 제 행동이 불편했어요? 네? 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렸는지도 몰랐어. 은실이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터치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행동 하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지혜, 너도 행동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허벅지에 손까지 올려 터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환자라도 눈은 잘 돌아가거든? 둘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설마 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서운하긴 하네.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푹 쉬어라. 당분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완치되길 바랄게. 친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런 저를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의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왜 그랬냐고 환자인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막말을 쏟아내었죠. 당신이 힘내라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신 수발 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어야 돼?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혹시 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성격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방금 뭐라고 했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 앞에서 처신을 잘했었겠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집에서 쉬고 싶고 힘들어도 아픈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람 피우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그 말이 나랑 지혜 씨를 불륜남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시간 보내. 이런 기분으로 당신 옆에 있어봤자 뭐하겠어? 스트레스만 더 줄 텐데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낫겠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저인데 되려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에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실에서 뛰쳐나간 뒤로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시모가 이틀 뒤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것 같니? 너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말을 뱉는다더만. 너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희생하는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 고생 다 시켜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다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대놓고 서로가 터치를 하는데 그걸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아내고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도 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니?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 시작했으면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잖니.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더만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줄 거야? 우리 집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뭘 할 수가 있는데 너희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불쌍한 마음에 아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전혀 몰랐다. 평생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니? 앞으로 내 아들을 더 의심할 테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너희들이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불륜남으로 몰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이랑 대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세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하잖아요. 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나는 너희 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 죽어라. 시모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봤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올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더는 치료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그만 받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한바탕 뒤흔들고 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병 걸린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었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버렸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껏 살아온 시간 나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퇴원하지 그래?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그만하자는 거야. 내 몸이 온전치 않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가려는 건데?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렇다고 환자인 너를 두고 이혼을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치료에나 집중해.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이고 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많이 거슬렸다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둘이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지만 서로 입을 맞춘 것 마냥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미 둘은 상당히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먼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 좋아진 상황을 다시 풀어나가려 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린 나머지 병상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보이는 하나의 장면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입에 황도캔을 떠먹이면서 서로 꿀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은실이 부모님 집이 정말 좋긴 하더라. 거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병원에서 쭉 살게 하면 안 돼? 아직 수술도 받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든다 싶으면 수술 날짜 잡겠지. 어차피 암이 한번 생기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살아야 될 날이 많아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암 2기가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더 힘들다던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그 집이 지금 아마 40억 정도 될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 주위 입지를 봐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 둘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실이 얘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그러는데 약 기운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래. 요즘 이 사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수술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 그나저나 나는 지혜 부모님 얼굴 언제 뵈지? 정식적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셔. 병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은실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면 우리가 불륜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암 환자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이케야 몇 년이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관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40억 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오늘도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갈 거지? 남편과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집을 지들 집인 양 드나들면서 항암 치료받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웃는 두 연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남편과 친구는 한참 뒤에나 깨어날 것 같다면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병실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둘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두 눈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을 했었을 당시 엄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엄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자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은 다음 집 안에 발을 들였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과 친구의 신발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지 않은 몸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방을 남편과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에 남편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번에 말했던 거 다 사실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지혜노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장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안 좋게 봤었는데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어. 내가 여자들한테 너무 들이댄다고. 그 사람 없을 때 몇 번 지적을 받았었거든. 그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하자가 있는 곳에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었거든. 내가 무시를 하니까 결국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괜히 성질 건드려서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더 살 수 있는 거 삶이 단축돼 버렸지.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은실이 세상 떠나면 이 집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 해서 살까? 아니면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래? 40억이면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사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냥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찾았다면서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앉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안방에서 튀어나온 남편과 친구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네요. 병원에 있어야 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말을 더듬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남편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치길래 좀 전에 나눴던 남편과 친구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제서야 발버둥 치던 몸을 멈춘 남편은 순순히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친구 또한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현실을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사 끝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엄마가 세상 떠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현재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조치 중이고 친구 또한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도 숨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밟았고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한 상태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두 금수들에게 있는 힘껏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병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남편과 친구에게는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두 연놈들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하려 하니 많이 버겁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인간들 앞에 서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꼭 암을 이겨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있을 경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 인간들보다 먼저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